저는 실제로 이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하고 나서 매출이 30%더 뛰었습니다. 아이템 위너 비율이 5% 미만인데도요. 많은 대표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새로운 경쟁자가 많이 들어와서 내 상품이 뺏겼어. 이거 나만 팔던 건데 누가 나한테 위너 매칭을 걸었어. 여기서 위너 매칭이 뭐냐면요, 쿠팡에서 소비자들의 구매를 많이 일으키기 위해서 가장 최저가인 상품을 노출시켜주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런 거 당하면 엄청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잘 팔리고 있던 내 상품도 노출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나쁠 수가 있지? 생각하면서 그날 하루의 기분을 다 망치게 돼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잘 이해하고 적용하셔야지 여기서 매출이 두세 배 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말해서 어떤 큰 시장에 들어와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장사를 하려는데 주변 가게들은 다 호떡, 붕어빵을 팔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여기 이 주변에서 떡볶이를 안 팔길래 이거다. 그래서 제가 이 가게들 사이에서 자리를 잡고 떡볶이를 팔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이 주변에는 저 혼자 떡볶이를 팔고 있어요. 떡볶이를 찾던 고객들은 다 제 가게로 오게 되겠죠. 다른 고객들은 다 고객이 분산이 돼요. 왜? 똑같은 걸 파는 곳들이 이미 여러 곳이니까 골라서 가겠죠. 그래서 제 떡볶이 가게는 매출이 엄청 올라갑니다. 와, 장사 잘 된다. 오늘 월 매출 100만 원 벌었고 내일은 200 벌고 주말에 500 벌고, 와, 이대로만 가면 부자가 될 것 같아요. 장사하고 영업 준비를 하는 데만 여념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바로 앞집에 떡볶이 가게가 생겼어요. 옆집에도 생겼어요. 여기는 우리 가게에 없는 로제 떡볶이도 팔고, 여기는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할인 쿠폰도 나눠주고 있어요. 제 매출은 당연히 하루 만에 절반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이런 결과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상하지도 못했고 대비도 안 되어 있었던 거죠. 당연해요. 특히 이런 오프라인 시장은 저희가 하는 온라인 쇼핑몰보다 더 타격이 심할 겁니다. 온라인 사업은 사실 아차 싶으면 언제든지 갈아엎을 수 있거든요. 근데 초기 비용도 안 들어가서 리스크가 더 적단 말이에요. 저희는 오프라인 사업보다 더 쉬운 조건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들 울고만 계세요? 말씀드렸죠, 여러분. 상품 등록은 공짜입니다. 떡볶이 가게는 제가 뭐 단순히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전략을 바꿔보고 양식이나 중식 가게를 하루아침에 뭐 바꿀 수는 없는데 저희는 가능해요. 더 쉬운 조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 가게, 이 스토어가 마음에 안 들고 또 트렌드에 조금 뒤쳐졌다 싶으면 구성이나 가격도 바꿔보고 파는 메뉴 자체도 다 뒤집어 엎어보고, 이게 다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저는 이 온라인 스토어의 장점을 대표님들께서 잘 활용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자가 많아져서 내 상품이 뺏겼다, 위너에 걸려서 이 상품 그냥 포기하거나 손 놓고 있거나,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매칭을 어떻게든 빨리 풀거나, 이 나쁜 경쟁자는 내가 어떻게든 신고해서 없애버려야겠다,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이런 생각들은 대표님들의 성장을 막을 겁니다. 이건 돈을 벌 수 없는 패턴과 사고방식이에요. 장애물을 피하거나 넘어서서 앞으로 가려고 하셔야지 자꾸 멈춰서서 이걸 굳이 없애버리려고만 하신단 말이죠. 제가 많은 분들을 지켜본 결과 총 두 가지 유형을 나뉘시더라고요. 첫 번째, 자꾸 위너의 매칭을 푸는 문제에만 집중을 해서 고민을 아주 오랫동안 하시는 경우. 사실 쿠팡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제일 저렴하고 좋은 구매 경험을 주는 상품을 팔고 싶다 보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어떤 굴러 들어오는 돌이 감히 내 걸 노리고 있고 이걸 의도적으로 묶는다고 해서 저희가 이걸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에 오면 로마법에 따르라고 하듯이 위너 매칭 자체가 뭐 불법 행위도 아니고, 이 그분들과 쿠팡 입장에서는 그냥 뭐 쿠팡에서 내세우고 있는 이 시스템을 개인의 방식에 맞게 오히려 잘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뭐 이걸 나쁘다, 양심 없다 이렇게 판단할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이제 위너에 묶여서 난 망했다 하고 좌절하고 이 사업에 흥미를 잃으시는 경우입니다. 가끔 멘탈이 약하신 대표님들이 이런 유형에 보통 해당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리셀이란 게 애초에 저희가 직접 제조한 상품도 아니고 시장가도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뭐 최저가나 중간 마진을 먹으면서 물건을 팔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셀로 재미를 본 주력 제품이 하나씩 생기다 보면은 매출에 대한 재미를 많이 보시게 될 텐데요. 항상 이 리셀 판매 방식에 대한 본질을 보시고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생각하셔서 정상에 있으시더라도 항상 다음 주력 상품에 대한 대비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이 경쟁과 위너라는 게 사람 마음을 엄청 쥐고 흔들거든요. 저도 많이 당해봤고 이걸 어떻게든 풀려고 막 고민하느라 밤도 새보고, 여러분들이 겪으시는 것처럼 저도 정말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경쟁자들 탓하고 쿠팡 욕하고 그런다고 해서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요. 제 감정만 상하고 동기부여와 행동력에 더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더라고요. 그럼 제 손해겠죠? 쿠팡만 봐도 이 세상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누굴 탓하고 욕해봐야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만큼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자신만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런 사업가가 되셨으면 좋겠거든요. 오늘 제가 위너 매칭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으니 그 위너 매칭의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해결해 나가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잘 나가는 상품이 위너에 걸렸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제가 5초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1번, 상대방을 신고한다.
2번 어떻게든 끝까지 매칭을 풀려고 노력한다. 3번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 네, 당연히 3번이죠. 저희는 오히려 이걸 성장의 기회로 삼아서 돈을 더 많이 벌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2번이라고도 생각을 하셨을 텐데 1차적으로 이걸 풀어주시는 건 좋지만 제 영역에서 다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저는 굳이 여기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이걸 다시 하나하나 푼다고 해서 매출이 뭐 막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까지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저는 위너로 인한 매출 하락에 대해서 위너 자체로만 집중하지 않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이 구멍난 100만 원, 200만 원을 다시 더 벌 수 있을까?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면 본질을 보셔야 합니다. 저는 항상 문제를 그저 흘러가는 상황 자체로만 인지하려고 하고 오히려 더 빨리 벗어나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삼아서 위기는 기회다 라는 말을 항상 가슴속에 새기고 저만의 어떠한 돌파구를 찾아 상황이 개선되었을 때 이 매출 회복 이상의 큰 성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이 제가 남들보다 좀 더 빠른 성장을 하는 데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냐면요. 상품이 위너에 매칭되면 저는 보통 첫 번째로 내가 소싱을 좀 색다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라고 조금 더 관점을 달리해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 했어요. 남들이랑 차별점을 가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소싱할 때 막 쉽게 베스트에 있는 상품들이나 아이템 스카우트를 활용한 그런 소싱을 했었거든요. 데이터도 요즘 보기 쉽고 간편하게 나오고 또 어렵게 머리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저희가 손쉽게 찾을 수 있고 참고할 만한 데이터는 그만큼 다른 셀러들도 함께 동시에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경쟁력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남들이 쉽게 잘 찾을 수 없는 상품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화장품 품목으로 봤을 때 베스트 상품을 잘 보세요. 거의 샴푸, 크림, 팩, 기초 상품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 데이터를 보고 반대로 접근해야 돼요. 여기에 없는 품목들은 뭐가 있을까? 색조, 미용 소품 등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실제로 판매자가 비교적 많이 없더라고요. 이런 상품을 찾아가려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그럼 위너에 묶이지 않게 애초에 다른 상품 구성을 올려볼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옵션을 다양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샴푸를 팔면 린스를 같이 파는 구성처럼 남들이 잘 하지 않으려는 구성으로 많이 판매를 시도했거든요. 왜냐하면 샴푸, 린스 같이 있는 거 정말 올리기 귀찮거든요. 하지만 이게 진입장벽이면서도 결국 뛰어넘은 소수의 사람만 그 성과를 독차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하고 나서 매출이 30% 더 뛰었습니다. 아이템 위너 비율이 5% 미만인데도요. 꼭 위너를 푸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떠먹여주는 대로만 남들과 똑같이 하려고만 하시면 사실 어느 정도 선까지는 돈을 버실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임계점을 넘어가기 위해서 내가 목표한 그 경제적 자유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오히려 보통의 경쟁자들이 잘 하지 않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생각해보시고 찾아가셔야 합니다.